새딸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장을 나가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비가 너무 내리네요. 너무 내려가지고 임장도 못 가고 매물 소개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전반적인 기사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촬영하는 날은 7월 7일이다 보니까 최근 기사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7월 7일자 기사를 보시면 다른 기사는 안 볼게요. 그냥 큰 제목만 볼게요. 결국 잔금대출 보완책 내놓은 정부, 문제가 있다 이 말이겠죠. 원래는 대출이 되던 지역이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든 그렇게 지정이 되면서 미리 내가 계약을 했었는데 대출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기사가 있죠. 취직 결혼 못하였는데 부동산 사다리도 끊겼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런 얘기고요. 이러다 또 세입자의 불똥, 보유세 실거주 도입. 6억 올라도 3억이 세금, 강동원 입주 홍수에도. 정작 필요한 건 대출인데 무주택자 부동산 사기 어렵다 이 말이겠죠. 강남 투기 잡겠다더니 이번 생은 망했어. 이 기사는 뭐냐 하면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게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법을 만드는 데는 제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했어요. 강남을 잡으려고 하니까 강북이 튀고, 강북이 튀니까 노도강이 튀고, 노도강이 튀니까 마영성이 튀고, 마영성이 튀니까 경기도권이 튀고, 인천이 튀고, 지방으로 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러면 안 올랐겠죠. 강남 때리기 3년, 강북 집값도 55% 치솟았다. 물론 이제 그 언론사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런 도 있겠죠. 비어있는 임대주택 퇴거위기 가구의 제공, 집 살 길은 막히고 전월세는 뛰고 더 고달파진 서민층이겠죠. 제가 봤을 때 이 기사는 제가 다른 기사는 안 볼게요. 다른 기사는 안 보고 요 7월 7일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요 기사를 큰 제목만 봤어요. 그리고 그 전날 7월 6일을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6일 새로운 규제 또 나올라. 서울 수도권 재건축. 김태년 시수요 내 집 마련 위한 금융 공급 보완책 발표하겠다 이 말이겠죠. 집값 규제 6주의 법칙 이번에는 통할까. 청년 신혼부부 현금 5억 있어야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다. 대출이 안 되니까. 3건 중 1건은 충청도 아파트 시장 달군 주범은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샀다 이 말이에요. 서울 규제하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죠. 박원순 시장 주택공급 위에 부지 직접 매입. 30, 40대 특별공급 늘려도 서울 물량은 적어. 50조 토지보상금 어디로 수도권 자극할까. 문 대통령 공급 늘리라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뉴스에 대해서 이제 한 개 한 개씩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다시 재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카페 이런데 보시면 집값이 떨어진다,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뉴스 내용을 보시면 집값이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한 개 봤어요. 재밌는 기사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었죠. 근데 추가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 국민 절반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한 67%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쪽에는 60% 후반대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대전, 세종, 청주, 충청도권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약 60% 이상이 조금 넘어요. 그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도 그래요. 유튜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내린다, 코로나 때문에 내린다, 경제 위기 때문에 내린다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안 샀어요. 안 샀는데
6월 달에 참고로 서울에 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100건이 넘어요. 올해 들어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1월 달, 2월 달은 뭐 한 6,000건, 8,000건, 그러다가 뭐 3, 4월 달에는 뭐 한 4,000건, 3,000건 줄었다가 5월 달에 한 5,000건으로 늘었다가 다시 지금 9,000건을 넘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반대로 또 전세, 월세는 줄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코로나 확산될 때는 아무래도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을 보러 못 나가니까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서울의 거래량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제를 이렇게 계속 한다면 제일 처음에 법을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취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했는데, 강북이 튀어버리네? 강북이 튀어버리니까 마용성, 수용성, 노도강, 경기도, 인천, 청주, 지방까지 막 비규제 효과가 나면서 자꾸 이렇게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왜?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선의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 집값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에 강남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버렸죠. 막아버리니까 이게 언제부터 나느냐? 바로 내년부터 나요. 내년부터 어떤 효과가 나냐 하면, 공급을 하는 데는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만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 4기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 신도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서울 도심지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주택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면 여러분들이 서울 주택을 사실 수 있을까? 환경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제주도는 환경을 워낙 중요시해서 개발이 느리지만 서울은 환경이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미세먼지 먹더라도 그린벨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집만 공급되면 되니까. 그게 어렵죠. 그거는 사실 뭐 지금 또 이제 뭐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뭐 공급을 확대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서울 수요가 있는 지역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어디예요? 강남이잖아요. 근데 강남에 공급을 하는 방법은 땅이 없어요. 강남에 빈 땅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안 돼요. 그래서 2020년, 2019년, 작년, 2018년도 때 약 3만호 가까이 공급이 됐어요. 3만호 가까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절반가량으로 15,000가구 이하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 공급이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한다 하는 게 상기 신도시예요. 상기 신도시 언제 토지보상금 풀어가지고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 공급이 될까요? 그때까지 집값은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급도 공급이지만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돈을 막 풀어줘요. 토지보상금이고 뭐고 막 이렇게 풀어줘요. 그런데 그 공급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약 해보셨잖아요. 분양해 보셨고 언제 공급돼요? 2년, 최악이 2년 지나야 돼요. 근데 정부 공급은 토지 매입하는데 더 올려요. 왜? 아직 분양도 못했으니까. 언제 공급되겠어요? 집값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만 하려고 해요. 정부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편으로는 저도 생각하기에 일부러 올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영상을 촬영하기 조사를 하다 보니까 OECD 국가에서 부동산으로 이제 뭐 세금이 있죠. 부동산 세금이 보유, 뭐 취득세, 취득록세, 이제 거래로 인한 거래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세금을 확보하는 게 전세 OECD 국가 중에 2위예요. 영국 다음으로 2위예요. 그만큼 부동산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굉장히 높아요. 양도세 전 세계 탑이에요. 양도세 전 세계 탑이고 취득록세도 높죠. 높은데 지금 보유세만 낮다고 얘기해요. 낮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것만 비교하고. 그러니까 양도세 비싼 거는 비교 안 해요. 한국은 대한민국 탑이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 집값도 전 세계 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서울 집값은 전 세계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 뭄바이보다도 더 낮아요. 평균 집값이. 서울 집값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좀 재수없게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너무 보유세가 OECD 국가보다 낮다. 그래서 보유세가 높은 영국, 프랑스의 집값이 싸냐? 비쌉니다. 영국 런던의 평균 집값 평당 1억 5천. 프랑스 파리 보유세 비싸죠. 평균 집값 평당 8천만 원. 서울, 대한민국 서울 평균 집값 2천만 원대. 싸죠? 서울이 2천만 원대, 1억 5천. 비교됩니까? 뭐 서울 집값이 싼 거예요. 이런 거는 선진국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건 뭐 인도 뭄바이가 5천만 원이에요. 뭐 호주 시드니 이런 데도 비싸죠. 그런데 심지어 뭐 상해, 베이징, 북경 이런 데도 뭐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뭐 그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내가 뭐 영국에 가서 런던에 가서 집을 살 일도 없고 그렇지만 그 나라의 세율만 보지 마시고 그 나라의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보유세를 내리더라도 세율이 높아요. 보유세가 높지만 영국은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임대업자인데 보유세를 많이 매기지 1세대 1주택 있는 사람인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1세대 1주택이 왜 투기예요?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는 실수요자가 좋은 말로 실수요자죠. 근데 나쁜 말로는 여러분들도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수요자면 집값 사가지고 시세 차익도 볼 것도 없고 그냥 사면 되잖아요. 투기 목적도 아닌데 내가 살 목적인데 실수요 목적인데 그럼 조금 비싸게 사면 어떻고 조금 떨어지면 어떻고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욕심에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집을 사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떨어질 일 별로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집 산다고 득본다고 저희들 10원짜리 한 개 떨어질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영상은 참고만 하세요. 제 영상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참고만 하시지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뭐 100%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집값을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한번 기다리시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3억 오르고 5천만 원 떨어지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날을 기다리시거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별 도움 안 되겠죠? 별 도움 안 되고 저도 뭐 여러분들 설득시킬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설득해서 저희한테 뭐 득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좋아서 찍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찍는 거고 그래도 이 동그라미 뜨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좀 더 새딸아빠 존소장이 힘이 나서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이상 새딸아빠 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